장미란도 장미란 나름의 고충이 있고 어느 한 구석이 망가진 게 보이니까 그 변은하 PD가 큰일 났다, 당신이 좋아져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약간 망가진 거 컬렉터예요. 제가 봤을 때 고물상 하면 딱 어울릴 것 같아. 변은하는 고물상. 자, 안녕하십니까, 파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많이 늑장을 부렸어요. 늑장을 부렸는데 왜냐면 최근에 출장을 한 2박 3일 갔다 오고 그 친구 촬영 따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등산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리뷰 9화부터 12화까지가 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본 거는 옛날에 다 봐가지고 리뷰가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니까 보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영화였던 거죠. 우리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막 장난치고 함부로 대해도 자기는 위험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이게 문이 열린 거죠. 자기도 이제 사자가 우리 밖으로 나왔다, 안전하지 않다, 아주 그냥 동만이의 그 야비한 심정, 그런 걸 알 수 있죠. 근데 누구나 다 그렇죠. 얘가 엄청 긴장을 해요. 막 땀도 엄청 흘리고 이제 겁을 먹죠. 이제 진짜 자기가 영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걸 견뎌오고 겪어온 애들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또 영진이에서 또 마재영을 만나죠. 저는 사실 이때 마재영이 다 변은하 빨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망할 것 같았어요. 촬영 보내서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일단 금방 넘어갔죠. 그래서 혜진이 말하는 게 이제 진짜 영화 들어가니까 미투 조심해야 되고 학폭 그런 거 했었냐고 하고 문제될 만한 거 싹 다 지우라고, 뭐 인터넷에 썼던 글이라든지. 저도 뭐 학폭 당했으면 당했지 뭐 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니까 저도 깔끔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혜진이 되게 공감할 만한 그런 대사를 했었어요. 이 세상에 너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부모 외에는. 근데 진짜 이거 여러분 맞는 얘기인 게 진짜 없어요. 친구? 다 중요할 것 같죠. 물론 친구도 그렇긴 하지만 진짜 순전하게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됐을 때 배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잘하십시오. 일단 저부터 잘해야겠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아지트로 가죠. 그 8인의 멤버들이 이제 진수성찬 딱 깔고 축하해줍니다. 이제 그 와중에 경세는 좀 질투하고 좀 고가워하긴 하죠. 이제 8인의 멤버들은 내가 봤을 때 보살이야, 보살. 여기서 이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해요, 동만이가. 약간 보험을 깔아두는 거지, 보험. 잘 안 됐으면 뭐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방어 기제? 그러니까 실은 망할까봐 보험 깔아두는 거죠.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뭔가 겸손이랑 좀 사려야 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근데 엄청 불안해하는 동만이 보고 더 괘씸해졌어, 난. 이럴 줄 알았으면서 좀 응원도 하고 주변 사람들 좀 칭찬도 하고 좀 하지. 참, 마음을 평소에 곱게 써야 됩니다, 주변 사람한테도. 일단 저부터. 저는 사실 누군가한테 미움받을 만한 그런 짓은 안 했는데 혹시라도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또 장면이 이제 씬이 바뀌면서 사채업자가 전화가 옵니다, 동만이한테. 사채를 했어요, 동만이가. 그래서 너 빨리 안 갚으면은 너 큰일 날 줄 알아라, 계속 이자 불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사채를 썼냐? 길고양이 병원비 때문에 썼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저도 그 고양이 키우고 동물 사랑하고 전 그러니까 인간보다 이제 인간 아닌 짐승도 더 좋아하는데 사체를 쓰는 건 조금 드라마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었어요. 현실에서 길고양이 병원비로 사체를 쓴다? 그러는 건 좀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을 했죠. 저라면은 못하죠, 그렇게까지. 주변에서 돈을 빌리면 빌렸지 사채까지 쓰면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형이랑 엄청 싸우죠. 그리고 대판 싸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만화방에서 이제 은하랑 케이크 불면서 이제 고해성사를 해요. 만화방은 그 큰 PPL이죠. 이 드라마에 이 만화방이랑 그다음에 카페, 그 무슨 노란 색깔 카페 있잖아요. 좀 티가 나죠. 아무튼 고해성사를 하는데 신을 안 믿었다가 이제 절박할 때 또 신을 찾게 되는 그런 또 인간의 나약함도 볼 수 있고, 평소에 좀 잘 좀 하지, 이제서야 이제 그 앞서 영화 찍던 사람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 마음을 느끼는 거죠. 항상 느끼는 게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이제 동만이가 울면서 막 불안해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이제 가디건에 은하가 이제 품어줍니다. 약간 남자 여자의 느낌이 아니고 엄마가 애기 품듯이 품어줘요. 식사 자리에서 이제 영실이를 숨기에요, 마재영이. 이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은 일이고 그 연애는 연애지 왜 자꾸 영실을 숨기는지 모르겠는데, 그 좀 고급스러운 고깃집에서도 이제
식사 끝나고 또 고혜진 대표도 그 식당이 있었거든요. 계산하는데 만나서 또 티격태격하고 둘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러고 나서 도끼 갈구기. 최 대표가 또 최필름에 돌아와서 도끼를 또 엄청 갈굽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평소에 그 변은하 PD 행실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돈은 나한테 받아가면서 내 경쟁사나 내가 싫어하는 애들한테만 막 도와주고 받아주고 하니까 조금 짜증나는데 최 대표 입장이 되면은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해요. 물론 최 대표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막 엄청 갈궈요. 근데 은하는 꼼짝 안 해. 회사 이제 다 있는 데서 대표가 막 갈궈도 이제 꿈쩍을 안 해. 그 엄청난 멘탈인 거지 이건. 이런 건 본받아야 돼. 그래서 장미란이 이제 또 그 전남친 때문에 막 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제 변은하를 또 불러냅니다. 그래서 둘이 막 얘기를 해요 술자리에서. 또 뻔한 클리셰죠. 옆에서 저 뭐야 장미란 아니야? 쟤 완전 발령기잖아 막 이랬는데 그리고 막 싸우다가 이쪽 은하가 데리고 나가죠. 바람 쐬면서 또 진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연예인의 삶도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고 우리랑 별반 다른 게 없다라고 느끼고 장미란도 장미란 나름의 고충이 있고 어느 한 구석이 망가진 게 보이니까 그 변은하 PD가 큰일 났다. 당신이 좋아져.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약간 망가진 거 컬렉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치유하는 거 좋아하고 아픈 환자들 좋아하는 고물상 하면 딱 어울릴 것 같아. 변은하는 고물상. 그리고 이제 또 오정희 배우가 그 은하 PD가 영실인 거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그 은하가 했던 뭐 인간은 감정 덩어리로 보인다 뭐 어쩐다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딱 그 대본에 다 들어가 있던 거죠. 녹록록에. 그래서 영실인 거를 알아내고 경세랑 이제 또 작가가 나와요. 작가 동만이 글을 봐서 좀 다운돼 있어 얘가. 생각보다 잘 썼거든. 뭔가 잘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썼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운돼 있는데 이제 분위기를 깨보려고 하죠 작가가. 얘가 천진난만하고 뭔가 낙천적인 게 이런 게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써진다 이러니까 진짜 막 써져요. 근데 둘이 너무 친해진 것 같아서 혜진이 좀 기분 안 좋아합니다. 뭔가 좀 쎄해요. 남편을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막 노광식도 나오고 노광식은 뭐 촬영장에서 좀 짧게 나오는데 되게 촬영장에서 되게 지배적이고 그게 성격이 불같고 되게 좋은 느낌으로는 나오진 않고 장미란이 전남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이 녹화 분장 그 자체로 그 상태로 전남친의 집에 찾아가요. 그 전남친 집에는 전남친의 현 여친이 있는 거죠. 그 후배 배우가 걔랑도 막 나중에 티격태격해요. 저는 좀 별로였어. 굳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지? 그랬는데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짧게 넘어가니까. 그리고 또 이제 동만이가 아까 사채를 썼잖아요. 사채업자 한테 또 전화가 왔어. 그 동만이가 너 창의력도 없냐? 왜 이렇게 진부하고 뻔하냐? 지겹다. 뻔한 요게 너 할 줄 아는 거 그밖에 없냐? 이렇게 하고 막 전화 끊고 찾아올 테면 진짜 찾아와. 동만이 도망가죠. 전화로 이제 한바탕을 하고 일수꾼이 찾아온 거죠. 일수꾼이 진만이 형을 만나요. 왜냐면 진만이 형 집이잖아요. 진만이 형한테 또 시비를 걸려 하는데 한 대 맞습니다. 한 대 맞고 얘가 전체 문제를 돌려요. 동만이 주변인들한테 얘 동만이 사채까지 쓴 놈이다 막 이렇게 망신을 주죠. 그래서 동만이 화나서 너는 그 사람한테까지 보내면 안 됐었다 이렇게 막 가서 막 단판을 짓고 와요. 나 이미 100 얼마 빌렸는데 갚은 건 500 얼마다. 훨씬 많이 갚았거든요. 할 테면 해봐라 하고 뒤돌 게 없으니까 얘가 악한 건 강한 게 아니다 라고 하고 단판을 짓습니다. 길고양이 살리려고 사채 쓰는 남자? 내 딸이면 반대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싫어요. 변은하는 좋아하죠. 내가 이래서 작가님 좋아한다. 고양이 살려고 사채 쓰는 남자? 이거 드라마라서 가능한 거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아무튼 이 단판으로 이제 이 9화가 끝납니다. 자, 10화는 이제 넷이 동만이네 집으로 와요. 넷이 누구냐면 이제 은하, 동만, 그다음에 준환, 그 미란 이렇게 비주얼 4명 있죠. 동만이한테 호감 가지고 비주얼 쪽이 있는데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는 게 맞는 말이야 이게. 잘생긴 애들이랑 좀 비주얼 된 애들끼리 만나잖아 샘나게. 아무튼 이렇게 넷이 와요. 넷이 와서 그냥 일상적으로 술자리 대화 이렇게 하다가 오정이 친딸 얘기가 나오는데 변우가 딱 붙죠. 동만이가 취해가지고 그 변신은 은하 작가가 개명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하고 넘어가요. 의도치 않게. 그러면서 또 뭐 진만의 시집을 읽는데 그 미란이가 막 울어. 배우들은 원래 좀 감성이 좀 충만한가? 진만의 시집을 보고 막 울어. 그러고 막 서로 또 얘기하고 술자리 얘기하다가
동만이가 또 트리를 딱 세우고 요 씬은 이제 끝이 납니다. 나가서 눈 보나? 눈 보고. 동만은 또 학원에서도 인기 스타가 되고. 저는 궁금한 게 그 그러니까 영화가 완성되고 흥행이 돼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영화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이 축하를 해주는 게 요쪽 문화인 것 같더라고요. 영화가 끝에 흥행이 좀 나야지 축하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 혜진과 경세가 또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왜 안 좋아졌냐? 아까 작가랑 너무 친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혜진 입장에서는 조금 안 이꼽고 근데 이제 경세 입장에서는 동만이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혜진이 짜증나죠. 너는 와이프가 성공하는 거 보고 싶지 않냐. 동만이가 잘 되든 안 되든 제작사는 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서운한 거죠. 그 이제 또 오정희가 최필름에 옵니다. 왜 오냐면 얘가 영실이가 변운한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러스 실제 네가 그거 쓴 거 맞냐? 영실이가 다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떠보고 그 필체에서 여자 냄새가 난다. 여자가 쓴 필체다 이러면서 주인공을 여자로 바꿔도 되지 않냐. 그러면서 주연을 자기가 꿰차려고. 왜냐면 시나리오가 좋으니까. 그 완전 구미호 그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그 최필름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자기가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재영은 계속 자기가 썼다고 해. 동만은 각색으로라도 은하를 크레딧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완전 상반되죠 이런 게. 이게 본인이 쓰지 않은 거는 그냥 처음부터 이거 이 부분이 했다 그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말해줘야지 나중에 되면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최 대표가 이 이제 여자가 쓴 걸로 확신해요. 그러니까 알만한 선수들을 다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을 여자로 할지 말지 고민하죠 얘가. 동만은 한편 그 장례식장에 가 있는데 이게 주변 영화계 지인 장례식장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미리 알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이제 캐스팅을 노광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장례식장에 노광식이 온 거예요. 당연히 이제 캐스팅하러 이제 갔겠죠. 근데 사실은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캐스팅하고 그런 게 되나? 업계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굳이 장례식장에서 저런 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건 업계를 제가 모르니까 아무튼 근데 동만이는 지금 그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왜냐면 이미 이제 너무 영화 생각이랑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그 상주한테 어머니 건강하시냐고 물어볼 정도로 애가 지금 나사가 빠졌어요. 아무튼 노광식이 와서 이제 캐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노광식이 나쁜 말을 하죠. 내가 짬이 얼만데 너 같은 신인이랑 해야 되냐. 너가 좀 더 크고 오거나 뭔가 좀 읽어내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게 나쁘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50% 정도는 이제 노광식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 지금 구독자 수가 2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 수가 22명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침착맨님 방송에 나가고 싶다고 하면은 내보내 주겠습니까? 제가 뭔가 뭐 어떤 주제로 유튜브를 하는지 아니 어떤 이게 컨텐츠가 쌓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쪽도 나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 유명하지도 않고 당연히 나랑 하는 게 득이 되는 게 없잖아요. 내가 한 20만 정도는 키워놓고 나가든지 하는 건데 그래서 다짜고짜 노광식이 하길 원하니까 노광식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근데 문제는 왜 반만 지지한다고 했냐면 말을 너무 안 예쁘게 했어요.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로 찬양빛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말을 안 예쁘게 했어. 입에 가시가 있었어. 근데 그래서 여기서 또 황동만이 엄청 빡쳐가지고 자리에 박차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캐스팅의 쓴맛을 본 거죠. 또 이제 최 대표가 엄청 은하를 또 갈궈요. 도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은하가 짜증나서 자기가 영실이라고 밝혀요. 그러고 반차 쓰고 나옵니다. 중간에 이제 회사 나오니까. 반차 쓰는지 아니면 진짜 회사에 퇴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낮에 나가요. 근데 진짜 여기서 최 대표가 난 대단한 게 본인이 싫어하고 좀 그동안 해왔던 게 있으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그 관성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바로 태세를 바꿔버려. 막 자기랑 계약할까 아니면 더 업계 최고로 대우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은 자기는 대우해주겠다 이거. 그리고 자존심도 없어. 그냥 말을 싹 반대로 바꿔버려. 이게 진짜 이렇게 해서 사장을 하는 건지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 대표는 진짜 저런 사람이 많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지트에서 동만이랑 그 노광식 배우가 만납니다. 왜 노광식이 아지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동만이가 또
모든 게 스토리잖아요. 뭐 이 총알구멍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군이 쏜 거다.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있는 거다. 그러고 스토리를 산 거다.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만이는 모든 게 스토리라고 막 그렇게 말하면서 동만한테 흥미를 느끼는 거죠. 노광식이. 막 노트북은 아버지 유품이고 막 신발은 청계천에 있는 뭐 20년 된 단골집에 사고 스토리 중독자라고 하니까 노광식이 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하기로 한 건지 사실은 좀 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드라마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들어갔겠죠. 해보자고. 그래서 여기서 비태진 바로 계약서 쓸까요 하고 계약서 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또 질투나고 배 아픈 경세, 과거의 동만을 보는 것 같죠. 그 날씨를 만들어 드립니다를 하자고 하는 노광식을 끝으로 이제 10화가 끝납니다. 조금 저는 이 부분에서 서사가 좀 약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죠. 그냥 저는 감상만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0화가 끝하고 11화. 어라? 녹화를 안 누르고 있었네? 녹화를 안 누르다니. 그러니까 11화에서 계약금이 이제 5천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동만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단위의 액수의 금액이죠. 동만 형한테 2천을 보내주고 형이 다시 주고 네가 쓰라고. 아니야 형 써. 이렇게 의좋은 형제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이제 동만이 요리를 다 하더라고요. 나는 어머니랑 살면서 요리 안 하고 얻어먹기만 하는데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작가한테 질투심을 또 느낍니다. 요건 빌드업이 좀 착착착 되고 있어요. 작가랑 경세랑 사이가 너무 좋고 잘 맞으니까 왜냐면 작가랑 이 혜진과 성격이 반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면 뭐예요? 혜진과 경세는 성격 진짜 안 맞는다는 얘기죠. 본인이 작가를 구하라고 해서 구했는데 막상 너무 친해지고 둘이 너무 잘 맞으니까 좀 질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불러놓고 본인이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고혜진만 파먹은 박경세가 다른 여자를 좀 파먹는 게 보이니까 기분이 묘한 거죠. 얘 원래 내 거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있죠. 최 대표가 영실인 거 알고 엄청 잘해주거든요. 말을 이렇게 해. 내가 너 도끼라 그랬잖아. 금도끼 하면서 표정도 약간 좀 선해지고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제 고트야. 물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해야 먹고 살아남나 생각을 했어요. 엄청 잘해주고 막 극진히 대접을 해줍니다. 자기랑 계약하자고. 근데 아마 안 하지 않을까요? 그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기가 원하는 건 어떻게든 얻어내. 대단한 것 같아. 저는 잘 못하거든요, 이거를. 노광식 촬영에 간 동만이가 갔는데 그 후배 배우랑 또 싸움이 났어요. 노광식이 원래 좀 나쁜 놈이에요. 자기보다 잘 나가는 배우 있으면 계속 건드리고 동만이가 나의 영화 찍기 전까지는 얘 다치면 안 된다 하고 막 말리고 그 또 이제 혜진이 엄청 혼냅니다. 네가 뭔데 가서 그걸 껴드냐. 암 걸리면 나 너랑 안 하겠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레디 액션 컷 요거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저녁쯤 돼서 동만과 은하가 만나는데 만나서 막 그냥 좋은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오정이가 오는 거야. 오정이가 와서 막 얘기하는데 둘이 완전 상극인 거죠. 동만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얘가 친딸인 걸. 둘이 이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또 은하 그 있죠. 필살기 코피 흘리고 그러고 이제 말죠. 그 다음 장면 전환. 씬이 바뀝니다. 무슨 씬이냐면 경세가 대본 다 쓰고 이제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혜진이 축하하는 자리 와라 이랬는데 아 나 피곤해 안 가 경세가 이랬거든요. 작가의 부름을 받자마자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혜진 입장에서는 이게 안 그래도 질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야마가 도는 거죠. 여기 했는데 자기 말 무시하고 그러니까 뭐 못 받겠지만 이렇게 했는데 작가 앞으로 가니까 버튼이 눌린 거죠. 이제. 왜냐면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작가에는 자기보다 좀 젊고 예쁘고 밝고 경세한테 잘 맞춰주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자기는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자격지심도 있었을 것 같아. 둘이 더 잘 맞고 하니까. 근데 자존심이 엄청 상하죠. 관계자한테 오늘 경세 감독은 피곤해서 못 올 것 같아요 했는데 와 있으니까. 근데 경세가 엄청 잘못한 거지 이건. 아니 당연히 이 자리에 혜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 하나? 이게 좀 그러니까 좀 멍청한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혜진이 삐져가지고 존댓말하고 모르는 척을 합니다. 박경세 감독님 저 아시냐고요. 저는 그쪽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막 삐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경세가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합니다. 나였어도 기분 안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관계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뭐 데이트 초기 때나 이럴 때는 혜진이 경세한테 껌뻑 죽었을 거야, 똑같이. 근데 이제 잘하고 시간이 막 몇십 년 지나니까 바뀌고 무뎌진 거죠. 근데 모든 게 다 그렇지 뭐. 이 설레고 막 좋고 하는 그 감정으로 오래 연애하고 결혼해서 몇십 년 사는 그런 인꼬 부부가 과연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일단 제 주변은 없습니다. 심지어 결혼 안 하고 여자친구로서도 오래 만나면 좀 많이 무뎌지더라고. 그렇다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그 동만이 또 마재영을 만나서 더 한따까리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한따까리 하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에 봤어. 이게 그 은하 영실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아무튼 평생 글만 쓰던 애들이라 전 마재영 정도는 좀 잘 싸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도 똑같이 푸닥푸닥 싸워요. 잘 못 싸워. 그래서 대판 싸우고 어디 가냐? 동만이가 이제 은하네 집에 갑니다. 그 김밥집 있죠. 거길로 가요. 그래서 은하가 당연히 놀래죠. 얼굴 왜 그러냐고. 근데 대답을 안 해주고 자기 속았다 그래. 2차 세계대전에 소용돌이에 있던 가죽 재킷,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의 그 시대가 엄청 그러니까 옛날 최근 거였던 거죠. 이 만든 게 시대가. 뭔가 큰 의미가 생각했던 게 구라였어. 동만이는 거기에서 막 좌절하거나 막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다행이라 그래. 내 인생은 코미디로 끝날 것 같아서. 자기는 그래서 코미디로 끝나는 게 좋대. 그리고 이빨 빠지면서 영구 띠리리리리 그거를 합니다. 이러면서 대강 11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나 여기서 느낀 게, 이 자식 영화 언제 찍어? 그러니까 영화 찍으면서 고생하는 거 있잖아요. 파트별로. 어떤 촬영 섭외에 대한 어려움, 아니면 촬영 장에서의 어려움, 영화가 나오고 나서의 어려움, 반응에 대한 어려움,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 거 하려면 1화로도 부족하거든요? 지금 이제 12화면 마지막 화예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 찍는 거야, 영화를? 그런 걸 느꼈었죠. 마영재. 영재랑 싸우다가 이빨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연고 없다를 했는데 그 이빨값 받으러 왔죠. 옆에 진만이 형이 딱 멋있게 있으니까 이제 마재영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이제 이빨값을 물어주고 혜진과 그 경세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글에 영향을 주니까. 자꾸 작가는 좀 나쁜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봐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막고 있는 것 같다, 그 경세의 그 운을. 그래서 적당한 때 이혼하자고 합니다. 근데 경세는 작가랑 각자 따로 쓰자고 하고 끝내요. 그래서 이제 작가보다 그래도 혜진이 좋은 거죠, 얘도. 가정을 지킨 거지, 가정을. 이런 상황에서 아지트에서 동만이가 또 8인의 한 몇 명이랑 또 박경세 욕을 합니다. 이 박경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와이프는 이혼하자 그러지. 작가랑은 이제 빠이빠이 해서 잘 안 됐지. 왼수 같은 놈은 아직도 내 뒷담 화나 까고 있어. 개빡치죠, 요거. 근데 얘는 박경세가 소파에 있는지 몰랐죠. 소파에서 누워서 이제 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동만이가 이 경세 욕을 엄청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세가 진대 둘이 단판을 짓습니다. 경세가 아예 손절을 선언합니다. 진심으로 너랑 더 끝까지 못 가겠다. 사실 이거 그럴만해. 충분히 나도 내 주변에 동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난 이미 진작에 끝냈어. 서로 끝 하고 막 진짜 경세가 현타가 와가지고 그만합시다 하고 이제 진짜 막 이미 정 다 털린 얼굴로 끝내자 하고 끝하고 이제 헤어지는 줄 알았는데 동만이 워치에 뭐라고 뜨냐면은 후회라고 뜹니다. 후회. 그래서 달려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사과를 해요. 이거라도 안 했으면 얘는 그냥 빌런. 사실 이미 빌런인데 이거라도 안 했으면은 얘는 확정이야. 그냥 최 대표보다 더한 새끼야. 얘는 그냥 마재영보다 더 나빴어. 얘는 약한 게 선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악한 게 강한 게 아니고 약해도 선할 수 있고 약해도 악할 수 있어. 동만이는 지금 약한데 악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아무튼 무릎 꿇고 가서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요거를 했으니까 악까지는 안 갔죠. 그래도 얘가 평생 영화 본 게 형이랑 본 게 반이라고, 다시 같은 레벨이 되어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동만이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데뷔하고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야 형이랑 좀 뭔가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같은 친구라도 이게 계속 나이 들고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격차가 분명히 벌어지는 사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은 잘 못 봐요. 많이도 못 보고. 이 친구는 바쁘기도 하고 한번 먹을 때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얘는 돈이 없어서 그 정도 수준을 못 맞죠. 그런 사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좋은 게 이제
만약 내가 어느 정도 뭐 성공을 하건 뭘 하건 했어. 그럼 이제 뭐 골프 칠 때는 요 친구, 쇼핑할 때는 요 친구, 그냥 뭐 생각 없이 웃고 싶을 때는 뭐 요 친구, 뭐 그렇게 좀 나눠두면 좋죠. 한 친구랑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또 장면 이제 씬이 바뀌어가지고 그 오정이랑 최필름, 마재영이랑 다 이제 그 녹록록을 회의를 하려고 오는데 최 대표가 회의실에도 이제 영실이를 데리고 왔죠. 그 오정이가 영실이를 엄청 깝니다. 막 그냥 대놓고 그 나쁘게 이렇게 디스를 하는 거죠. 뭐 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왜냐면 영실이는 남자로 유지하고 싶은데 자꾸 그 오정이가 그 여자를 바꾸자고, 내가 주연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둘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막 영실을 엄청 까요. 사람들이 얘네가 이제 모녀 관계란 걸 모르니까 글이 어떻고 이렇게 막 까요. 근데 원래라면 코피 원툴이었잖아요, 바나나가. 코피를 계속 흘려야 되는데 이번에 코피를 안 흘려. 그러니까 성장했다 이거죠. 나 예전에 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세가 작가랑 마지막으로 만나서 서로 이제 이별을 고하죠. 그러니까 막 사귄 게 아니고 이제 작가랑 감독이랑 아까 안 하기로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혜진이 신경 써야 하니까 경세가 작가를 정리한 건데 저는 작가 성격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여성분이랑 결혼하면 저는 괜찮은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진은 사실 제가 비태진이라고 하지만 되게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막 되게 이제 깎아먹고 찌르듯이 말하고 막 이런 바가지 긋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상으로 보면 비태진인데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와이프감은 아니란 얘기지. 그런 작가랑 결혼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작가를 잘라서 결국에는 이제 혜진과 그 화해를 합니다. 그 경세가 사과도 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벌써 느낀 게 그림자진 혜진의 얼굴이 가면 갈수록 또 무서워. 약간 귀신 같아. 그리고 또 장면이 전환돼서 갑자기 뜬금없이 장미란이랑 그 변은하랑 만나서 구두를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힐? 근사한 건 어떤 거냐고 갑자기 물어봐. 그 변은하한테. 그러니까 멋진 건 알겠는데 근사한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변은하가 왜냐고 물어봤더니 오정이가 자기 친딸은 너랑 다르게 근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또 이것도 히스토리가 장미란이랑 아까 전 남친의 현 여친이 싸웠다 했잖아요. 법정까지 가네 뭐네 했는데 거기서 오정이가 단판을 내줬단 말이에요. 싹 그냥 입으로 숨도 못 쉬게 패버렸거든요. 꼼짝을 못하게. 거기서 나온 대사예요. 내 친딸은 너 같은 거랑 다르게 엄청 근사하다. 근데 사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 영실이가 어떤 데 엄청 깠었잖아요. 사실은 오정이가 뒤에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변은하가 알게 됐고 막 웁니다. 사실 변시온이 나였다고, 그 오정의 친딸이 나였다고 장미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장미란이 안아줍니다. 그 앞으로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만이가 드디어 영화에 들어가요. 12화 마지막에 고사도 지내고 영화를 찍어요. 열심히 찍어요.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안 나와. 그냥 약간 이렇게 쭉 그냥 영화 찍는 것만 살짝 보여주고 영화 찍으면서 고생하는 내용만 해도 1화는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집만 스토리가 거의 안 풀렸죠.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 영실이를 찾았다고 그 미란이가 알려주나? 장미란이? 얘 시 보고 반해가지고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던, 근데 아무튼 영실을 찾았다고 해줍니다. 페인처럼 살던 진만이가 울어요. 왠지 맞는 것 같아서. 얘 스토리가 너무 안 풀렸어. 이거 어떻게 찾았냐면 이 장미란이 얘 시를 읽고 울었잖아요. 그래서 얘 SNS에 뭐 혹시 영실이라는 사람 아는 사람 있냐고 막 올렸었나 봐요. 그걸 통해서 연락이 온 거죠. 그러니까 영실이는 거의 미란이가 찾았다 봐야죠. 근데 이게 조금 더 풀렸어야 되는데 너무 안 풀린 느낌이 좀 있어요.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마지막 이제 진만 마지막 씬이 다시 시를 쓰는, 이제 영실이를 이제 찾았다는 희망도 있고 하니까 다시 시를 쓰는 그런 모습 보여주죠. 좀 더 나오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만 그 상황이 또 나오는데 자식이 실어증이 걸렸다는 거야. 그 영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노광식이 막 후드려 팹니다. 노광식 입장에서 짜증나죠. 한번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했는데 자식 똥 싸고 있으니까. 아무튼 영화는 근데 이제 좀 뭐 나왔어요. 되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서 결국 영화 시사회까지 왔어. 와서 영화 좀 잘 뽑혔나 봐요. 결국엔 날씨를 만들어 드립니다 했잖아요. 영화 좀 잘 뽑혔나 봐. 천만 가자를 외치는 이제 혜진. 옛날에 최 대표가 한 초반에 천만 가자 했던 그 모습이랑 비슷한데
여기서 느낀 거는 이제 최 대표처럼 살아야 된다. 응? 변은아 엄청 공격하고 동만이 엄청 공격했는데 또 잘 되고 하니까 또 능력도 있고 이제 변은아가 영실인 걸 아니까 진짜 언제 그러냐는 듯 동만이한테 계약하자 그러고 동만이가 뻑큐를 날려도 하트를 준 참. 근데 이게 보면서 대충 이렇게 아지트 모여서 다들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화목하게 엔딩도 나고 결국 경세랑 화해도 하고 이렇게 엔딩이 나거든요. 진짜 찐 엔딩은 이제 신인 감독상을 동만이가 타죠. 되게 화목하게 엔딩. 인데 너무 뒤가 너무 급하게 마무리된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너무 급하게 끝났어. 마영재가 마영재? 마재영? 걔 어떻게 됐는지도 기억이 안 나왔어. 물론 신인 감독상을 동만이가 탔으니까 동만이 영화가 더 잘 되고 걔 영화가 망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걔도 안 나오고 동만이 영화 쪽도 아예 뭐가 나온 게 없고 그 진만이 스토리도 너무 조금 전개가 너무 빨리 끝냈다 해나? 아니 얘가 목을 매달 정도면은 뭔가 좀 더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했었어. 내가 뭐라고 또 동만이처럼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나 생각도 들고요. 저는 뭐 책도 못 쓰는 양반인데 근데 그렇다고 뭐 평가는 할 수 있잖아요. 뭐 비난은 하면 안 되지만 나는 요거 요렇게 느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요렇게 느꼈어. 그 티어 매기는 것도 좀 뭐 그렇긴 한데 티어는 저는 근데 많이 안 보긴 했다. 요 A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데터보다 저는 좀 별로였어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봤는데요. 저는 확실히 드라마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다음에는 영화 리뷰나 웹툰 리뷰 정도로 갖고 올게요. 드라마는 제가 보기 힘드네.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별로가 아니고 드라마를 많이 못 봐요. 제가 영화 한 편으로 딱 끝내는 건 상관없는데 드라마는 좀 어렵네요. 제 친구가 이번에 치지직 다시 시작했거든요. 걔는 근데 원래 좀 인지도가 있고 하는 애였는데 걔는 하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막 봐주고 댓글도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물론 걔가 좀 더 이 소통이나 이런 걸 더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거 지금 1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봐주네요. 제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나도 그냥 게임을 할까? 근데 게임하면은 말을 별로 안 하게 되는데 또 집중하느라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드라마 리뷰는 아무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